깨진 이야기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구나. 모든 것이 기이한 인연으로 이어진 용담골.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왕실에 숨겨진 죄가 밝혀지고 팔척기의 기원이 폭로되며 깨진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악기가 된 팔척기는 점점 더 사특해져서 이제 윤갑의 혼련까지 이용하려는 소름 끼치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기궁 13회 예고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그동안 대화 속에서만 나왔던 광안문집이 드디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광안문집은 100년 전 북방 오랑캐와의 전쟁 시기에 작성된 일지로 최현우의 고조부이자 연종대왕의 피난을 호종하던 최길상 대감이 쓴 책입니다. 겉으로는 전쟁 중 왕의 피난길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기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가의 기밀한 비밀을 적은 책인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해서. 그리고 최현우를 쫓아다니던 외다리기 역시 광안문집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광안문집을 손에 넣게 된 책회 장원수가 최현우를 협박하다가 최현우에게 죽임을 당해 원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팔척기가 어찌 태어났는지. 광안문집의 내용 중 기밀한 비밀은 바로 용담골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연종대왕은 전쟁 중 피난길에 용담골로 오게 됩니다. 산골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인지라 북방 오랑캐의 군대가 쉽게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하여 연종대왕은 이곳에 몸을 숨기기로 합니다. 임금이 행차할 일이 전혀 없던 작은 마을이라 온 마을이 임금의 방문으로 떠들썩하였고 용담골 백성들은 연종대왕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여인과 연종대왕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종대왕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모두를 제거하기로 끔찍한 결정을 합니다. 연종대왕은 최길상과 함께 북방 오랑캐를 용담골로 불러들여 이 마을과 함께 그 아이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으로 마을이 변을 당하도록 하여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실로 어마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여 자신을 극진히 대접한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 왕의 호위군 수장인 겸사복장은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무고한 어린아이를 해치는 것도,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는 묵살되었고 임금 일행이 서둘러 마을을 떠난 후 북방 오랑캐가 용담골을 덮쳤습니다.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마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겸사복장은 왕의 명을 거역하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이미 용담골은 지옥으로 변한 후였습니다. 그는 왕가의 아이만 간신히 구한 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버림받은 왕가의 아이가 100년 전 그날 승천하던 강철이를 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역한 무간에게 돌아온 건 참혹한 죽음. 그는 용담골의 백성들처럼 불에 태워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팔척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팔척기의 원한은 억울하게 죽은 무간의 혼령뿐 아니라 100년 전 그날 왕실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억울한 죽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는 용담골의 처참한 광경을 본 최길상은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사죄하는 길은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 모든 내용을 광안문집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길상 대감이 몰래 기록하여 감춰둔 광안문집이
100년 전 용담골 사건의 유일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왕실의 어두운 진실을 직면하게 된 임금이정.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과연 팔척기의 원한을 풀고 팔척기를 천도시킬 수 있을까요? 엔딩 맛집 귀궁답게 지금까지 매회 엔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12회 엔딩은 다시 팔척기 밖으로 나온 윤갑의 혼령이었습니다. 이놈에게 나는 결단코 지지 않을 것이다. 팔척기를 향한 임금 이정의 당당한 외침에 팔척기는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무려 비비의 야광주를 삼킨 팔척기는 지난번 2차 대결에서 입은 내상에서 회복함은 물론 악독한 원한기 이상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비비의 죽음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는 팔척기는 이제 윤갑의 혼령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집어삼켰던 윤갑의 혼령을 뱉어내어 여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윤갑의 혼령은 여리가 자신의 몸을 차지한 강철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 자신의 존재가 모두 지워진 것 같은 현실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강철이 윤갑의 혼령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윤갑은 산길에서 곽상충의 칼에 죽은 것도 죽은 후 강철이에게 몸을 빼앗긴 것도 혼령인 채 궁궐로 왔다가 팔척기에게 먹혔던 것도 마음에 품었던 여리를 강철이가 차지한 것도 임금과 어머니마저 강철이에게 빼앗긴 것도 이 모든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윤갑의 혼령은 점점 원한에 휩싸이며 괴로워합니다. 다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구나. 윤갑의 혼령은 팔척기가 의도한 대로 원한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척기의 악독함이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철이와 여리는 이 위기 속에서 윤갑의 혼령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들어서는 귀궁인데요. 13회에서는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귀궁의 핵심 내용인 왕실의 비밀과 팔척기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온 윤갑의 혼령으로 인해 지금까지 없었던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윤갑의 삼각관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귀궁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영됩니다. 저는 또 다른 리뷰와 예고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